네, 2024년 6월 11일 무스TV 서정구 대표 무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죠? 자, 누군가에게는 화창한 날이라고 그러고 누군가에게는 많이 덥다. 똑같은 날씨라도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는 이 감각이 다 달라요. 그죠? 자, 어떨 때는 누군가에게는 오늘은 장이 좋다. 누군가에는 장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들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그죠? 잘 가면 좋다. 코스피가 아무리 상승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상승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장이 안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다들 장이 좋은 날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 먼저 코스피 지수를 보면 2705원 32전이죠. 2705원 정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4.15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강보합 정도로 장이 마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68원 정도 3.65포인트 0.42%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강보합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코스피는 출발이 좀 좋았는데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그죠?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끝까지 양봉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무방을 하기 전에 승경님 오셨고요. 푸른 장미님 오셨고요. 1억 장자님, 그리고 좋은 이슬비님, 여신 레지나님, 이케이님, 그리고 차민, 맨다 안 보이네. 카민비님, 에비서니님, 윤태환님, 아자아자요님, 마음의 소리님, 윤스님, 멜로디님, 해정86님, 6704님, 까망이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다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기대 투자 수익률에 대한 계획입니다. 자,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라고도 하고요. 기대 수익률이라고도 하는데 말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기대치, 즉 말하자면 내가 이 정도 상승을 하면 만족하겠다라는 그 정도의 수익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잣대로 그렇죠. 정권사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종목은 얼마까지 목표를 한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상승시키기도 하고 하락시키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 거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정권사들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투자자예요. 근데 물론 범위라든지 체계라든지 시스템이 다 잘 되어 있고요. 맡은 자기 전문 분야가 다 따로 정해져 있다 뿐이지 고지고대로 그 정권사가 목표 수익 그 금액을 올린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따라 올리거나 내린다고 해서 따라 내리는 그런 부안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분들이 다 맞는 것도 아니죠. 대체적으로 다 틀리죠. 말 그대로 목표 수익이에요. 목표가예요. 목표가. 자, 목표가를 왜 그런 걸 따라합니까? 여러분들 목표가를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자, 많은 개인 투자자님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 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많은 개인 투자자님들의 나름 실수가 뭐냐면 자꾸 휘둘린다는 거죠. 신문 기사에 휘둘리고, 그리고 정권사 리포트에도 휘둘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이나 또는 급기야 유튜브 이런 것들을 시청을 하시면서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목표가라든지 본인의 성향이라든지 본인이 기대하는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흔들려요. 그게 맞나요? 맞지 않거든요. 어쩌다가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선정한 목표가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바꾼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부안해동하는 거죠. 흔들리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그런 시스템들을 여러분들이 청취를 안 하시기를 오히려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어떤 특정 기법을 강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법을 설명하지는 않는데 그런 기법이 벌써 유튜브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또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서 퍼졌다 하면 그거는요 들어맞지 않아요. 그 방법은 그 뻔한 이야기인데 그런데도 그걸 맹신하고 투자를 하고 운 좋게 수익이 나면 완전히 맹신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거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 좋게 한두 번 맞다고 해서 그 방법을 맹신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안정적인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에는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소신껏 지켰던 그런 소신을 가지고 목표가를 설정했던 그런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정확성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에는 목표 수익이 하러 하는 금액이 뭐 10만 원이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조금 바뀔 수 있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건 좀 과하다. 8만 원 정도로 낮춰야 되겠다. 또는 12만 원 정도로 늘려야겠다. 그 본인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저는 이렇게 무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기본 철학, 투자 철학을 잃지 마시기를, 초심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잃지 마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그게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투자 체계 자체가 다 무너집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목표가를 설정을 할 때는 당연히 우리도 이제 좀 주워 들었어요. 그죠? 퍼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퍼가, 우리 회사 퍼가 46.89고요. 업종 퍼가 62.36이에요. 그러면 우리 업종에서 퍼가 62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우리 회사 퍼는 한 46 정도 되더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대략 한, 40% 정도는 수익, 어떻게 해요? 주가가 더 올라야만이 업종 퍼가 62.36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이 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가가 올라가면 퍼가 올라가고요. 주가가 내려가면 퍼가 내려갑니다. 반대로 EPS 가격, 한 주당 당기순이익이 올라가면 퍼는 떨어지고요. 한 주당 당기순이익인 EPS가 떨어지면 퍼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퍼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터넷 봐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주가에서 뭐를 나누면 되죠? 한 주당 당기순이익 나누기 주당 당기순이익, 영어로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EPS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왜 이러죠? 이거 마우스가 오늘. 자, EPS라고 그러는데요. 자, 말 그대로 주가가 올라가면, 이 값은요,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EPS를 나눈 값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고,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눈 EPS 값이 변동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퍼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주가에서 EPS를 나눈 값이 바로 퍼잖아요. 자, 그러면 주가가, 여기 있는 주가가 올라가면 퍼도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고요. 자, 그래서 이 주가는 비례하고요, 정비례하고요. 이 EPS는 반대죠. 나누는 값이니까 이게 올라가면 퍼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고, 이 EPS 값이 떨어지면 퍼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EPS가 오르면 퍼가 내려가니까 저평가가 되겠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6에서 말이죠. 나누기 만약에 4였다, 4. 자, 그러면은 6에서 나누면 1.5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1.5가 돼요. 자, 근데 EPS 값이 4에서 6으로 바뀌었다? 6으로 바뀌면 6에서 6을 나누면 1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EPS 값이 올라가면, 4에서 6으로 올라가면 퍼 값은 1.5에서 1로 떨어지는 거죠. 이 퍼 값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평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EPS 가격이 오를수록 그 기업의 주가는 저평가된다. 그러니까 매수 타임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EPS 값이 커지면 요게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올라야 되겠는데, 이 EPS 뜻이 뭐냐? 한 주당 당기순 이익이라고요. 한 주당 당기순 이익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한 주당 당기순 이익이 크려면 말 그대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익이, 그 기업의 이익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이익이 많이 늘면 한 주당 이익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그 값이 우리 이 재무제표는 반영이 잘 돼 있습니다. 여기 있는 EPS 값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EPS 값이 1260원, 1169원, 1672원, 올해는 예상치가 1867원. 그러니까 EPS 값이 오르면 퍼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당기순이익은 늘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늘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늘어나면 이 퍼 값은 떨어질 겁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42 정도 나오겠네요. 예상치를 가지고 하면.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퍼 값이 42 정도 나온다고 요래 나오죠. 그죠? EPS가 올라가니까. 지금 주가인 얼마였어요? 대략 700원대였어요. 여기 2,700원이라고 되어 있죠. 주가가 2,700원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EPS 값, EPS 값 1867을 나누면 대략 한 42가 된다, 요런 뜻이거든요. 자, 그럼 이게 올라가면 이 퍼는 더 떨어지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퍼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업종퍼인 62.36보다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퍼가 우리는
지금 예상치에는 42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31까지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 회사 업종 퍼는 31이고 그죠? 지금 우리 회사의 퍼는 31이고 만약에 업종 퍼가 62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31에서 62가 되려면 주가는 몇 배로 올라야 됩니까? 2배로 올라야만이 62.36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주가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2,700원이니까 보통 목표 가격은 이 금액의 2배인 5,400원 이런 식으로 잡아 나가는 방법을 우리는 퍼를 기준으로 해서 기대 수익률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2,700원에서 2배는 올라야 되니까 목표 수익액은 기대 수익률은 몇 프로 정도가 됩니까? 예, 100% 정도 되겠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보세요.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주가는 2,700원인데 금방 퍼로 예상을 하고 이익이 31에서 33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 2배가 올라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주가가 2,700원이니까 2배로 오르려고 그러면 대략 5,400원 정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때요 하나 팁을 드리면 지금 현재 주가가 2,700원에서 5,400원까지 올라야만이 적정 퍼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과거의 주가 지표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1이 있고 주봉을 한번 펼쳐보는 거죠. 자, 주봉을 펼쳐봐도 이 기업의 역사상 지금 이제 최고의 가격은요, 최고의 가격은 여기서 뭐 보시면 아실 수가 있겠지만 뭐 여기에 메모가 됩니다만 3,316원이었어요. 최고로 높은 가격이 3,316원이었어요. 그럼 만약에 5,400원이 된다면 이 기업은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그렇죠. 사상 최고가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이익이 잘 구현된다고 예측이 되고 실제로 이익이 많이 구현이 된다고 그러면 이 기업은 사상 최고가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은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들. 사상 최고가가 나오면 함부로 파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줄은 몰라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부로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때 뭐 탄력부터가 올라가는데 물린 사람도 없잖아요. 사상 최고가가 나오면 예전에 과거에 그 물린 적이 없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여기서 3,316원을 뚫으면 정말 기대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100% 정도 한번 요구를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한번 지켜봐 주는 것도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 수익률. 근데 만약에 과거에 말이죠. 이 가격이 5,000원대, 6,000원대 있었단 말이죠. 옛날에 과거에. 그러면 그 자리에는 분명 오랫동안 물론 뭐 손질을 한다든지 물타기를 해서 빠져나오신 분들이 되게 많겠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그 라인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격대에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매도 이제 본전하다 지긋지긋하다면서 그죠? 팔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세가 과거에 그 가격대를 형성했던 적이 있다면 저항선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령 제가 다른 종목을 하나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뭐죠? 왜 에이? 코스닥 코스피가 왜 나오죠? 잠시만요. 이거는 금방 코스피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네요. 유한양을 양해 가지고. 근데 그거는 왜 그게 나왔지? 이 기업이 설정되어 있어 가지고 나왔네. 잠시만요. 자, 이 기업 코스피를 가지고 설명했네. 멍청하게. 자, 유한양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한양행이 자, 좀 전에 봤을 때 만약에 이 퍼가 31이었다. 예, 31이었다 가정을 하면 지금 가격은 78,400원입니다. 그죠? 이 78,400원인데 78,400원이 어떻게 해요? 2배로 올라야 되니까 대략 한 15만 6천원까지 상승을 해야만이 이 퍼에 맞는 기대 수익률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 금액이 15만 6천원까지 간다? 그럼 과거의 주가를 한번 보자고요. 과거의 주가를 보니까 한 번도 15만 6천원 가격대가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건 지금 이제 사상 최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계속 최고가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어요. 갱신을.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종목을 함부로 뭐 쉽게 팔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82,000원대가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쓰리봉이라고 그러죠. 쓰리봉 정도를 세 번이나 이런 고점을 기록했던 과거 전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뭐 50% 정도는 뭐 팔아주고 대응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과거에 그런 라인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다른 종목을 가지고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런 걸 한번 볼까요? 자, SK 하이닉스 물론 뭐 이 경우는 권리락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뭐 주가가
강제 조정되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감자도 있고 뭐 그러네요. 자, 근데 이게 원래 차트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원래 차트란 말이에요. 자, 근데 원래 차트인데 뭐 감자 이런 걸 다 무시하고요.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주가가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 와 있는데 만약에 내가 목표가가 한 요 정도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요 정도 갈 것을 내가 기대를 지금 하고요.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문제는 그 라인 때, 이 라인 때에 있었던 형성되어 있던 요 주가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죠? 여기에 있다는 것은 오래전에 물론 뭐 손질을 하거나 또는 뭐 물타기를 해서 수익을 내고 나오거나 여러 가지 방법 등을 통해서 매도를 했던 사람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 물렸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죠? 자, 그런데 드디어 이 주가가 내 목표 주가가 여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요까지 왔어요. 거의 요까지 갈 거를 기대를 하는데 이런 종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게 목표 주가라 한다면 펄을 계산했을 때 요 정도는 가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그거보다는 좀 한 단계 낮춰서 목표 수익률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라인대에 저항선이 있다는 거죠.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펄로 계산했을 때 2배가 올라야 된다. 2배 가격이 여기인데 여기보다는 약간 낮게 목표가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른 종목을 가지고 똑같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왜 안 움직이죠? 뭐 이건 너무 심하니까 요것도 주봉인데 없고요. 요것도 없고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주가 형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퍼로 계산을 해보니까 목표 주가가 한 14,000원까지는 가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14,000원 정도까지는 가야 돼. 정상 가격이더라. 자, 그런데 여기에 걸리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요 라인에 걸리는 자리가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 물렸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만큼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목표가를 수익률을 조금 낮춰서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타겟을 정하고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목표가를 설정했다. 근데 이걸 넘었어요. 넘으면 이 지금 라인에서 스탑가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스탑 가격은 요걸 뚫고 올라간다고 해서 갔다가 다시 떨어지면 자동으로 여기서 팔리는 시스템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 농협투자증권이라든지 뭐 미래세증권은 이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표가는 그러니까 요만큼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가 뚫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기존에 설정했던 요 가격이 있잖아요. 그죠? 요 가격에서는 반드시 스탑을 걸어주는 게 좋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한 종목만 더 가지고 얘기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여기서 바로 한번 보면 되겠는데, 자, 여기서 지금 현재 내가 기업을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는데 퍼로 계산하면 목표가가 한 요 정도 되더란 말이죠. 요 정도 되더라. 그러면 여기에 목표가를 요 정도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겠다. 요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여기보다 약간 낮게, 그죠? 요 정도에다가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령 주가가 올라가지고 여기 앞에 우리 목표가 라인보다 올랐어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위에 있는 이 네모는 뭐냐면은 퍼로 계산했을 때의 목표가고, 요 밑에는 제가 말했잖아요. 요거보다는 조금 밑에 목표가를 설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유는 뭐라고요? 요 라인대에서 걸리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요 앞에 여기에 2개나 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때 물린 사람의 저항선이 있다. 매도를 하려는 심리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요 가격대까지는 조금 갔다가도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기존에 퍼로 했을 때 이 가격보다 약간 밑에, 왜 이 물리는 자리가 있으니까 조금 밑에 목표가를 설정을 해 놓는 거죠. 목표가를 설정을 했는데 이 가격 라인을 뚫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뚫고 올라오는 순간 어떻게 하라고요? 요 기존에 우리 목표가로 설정했던 요 금액 여기에다가 스탑을 걸어 놓는 겁니다. 스탑을 걸어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주가가 다시 어떻게 해요? 떨어진다면, 만약에 밑으로 떨어진다면 이 가격대에 딱 들어오면 자동으로 뭐가 된다고요? 매도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자, 근데 계속 뚫고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계속 올라가더라, 주가가. 그러면 우리가 스탑 가격을 조금씩 이렇게 올리는 거죠. 떨어지면 바로 팔리게끔. 바로 팔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마다 스탑 가격을 설정을 조금씩 해줘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은, 지금, 이게, 잠시만요. 우리 SK 하이닉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를 한번 보면요. 자, SK 하이닉스는 예전에 뭐 이렇게 감자하고 뭐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가격이 요때 라인은 우리가 1990년도를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일봉을 봤더니 끊임없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끊임없이. 자,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고 오늘도 사상 고가를, 그죠?
갱신을 했습니다. 근데 주봉으로 보면요, 옛날에 이 라인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뭐 종목 수도 그렇고 권리락들도 뭐 굉장히 많네요. 물론 뭐 배당락인지, 배는 배당락이고 권은 뭐 권리락인데, 이게 뭐 합병을 했던 분할을 했던 뭐 과거를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최소한 2000년도에 들어왔을 때부터는 2000년도니까 2000년도는 여기인가요? 여기네요. 2000년도니까. 자, 요 바닥권부터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 주봉입니다. 사상 최고가를 찍었어요. 그죠? 사상 최고가. 그 이전에는 뭐 분할을 했는지 병합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7년치를 보면 사상 최고가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걸리는 게 없단 말이에요. 앞에 걸리는 게 없는 경우에는 목표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목표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기대 수익률이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시점에서 샀다. 요 시점에 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올라갔다. 여기까지 올라가면 스탑을, 올라갔다 하면 요 스탑 걸고, 또 올라가면 또 요 스탑 걸고, 또 올라가면 또 요 스탑 걸고, 스탑 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떨어지면 자동으로 요 자리에서 팔리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앞에 걸리는 자리가 없으면 목표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삼포가요. 이것도 목표가를 여기서 설정을 해놨겠죠? 한번, 어디 갔죠? 예. 목표가를 얼마만큼 설정을 했느냐? 한번 지켜보자고요. 여기는 보면, 당연히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는 아직도 사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목표 주가가 지금 딱 보니까 요 가격대, 여기네, 여기. 목표 주가가 12만, 이건 아니겠죠? 이거는 2023년이네요. 그죠? 지금 현재 가격의 목표 주가. 이거 보세요. 예전에 2023년 작년 6월 달에는 목표 주가가 12만 5천 원이었어요. 근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 정권사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목표 가격이 이제는 23만 원이래요. 23만 원. 예? 목표 주가 23만 원, 수정 주가 20만 8천 원. 자, 그럼 지금 이제, 목표 주가가 23만 원이라고 그러면, 아직 또 올린 거죠. 그죠? 위에서 계속 올립니다. 계속. 자, 이걸 왜 따라가죠, 여러분들? 목표 주가는 없어요. 이런 거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서, 이 정권사가 목표 주가를 올렸으니까 나도 더 올려야 되겠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앞에 물리는 자리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상 신고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이 화면에서 말입니다. 그럼 예전에는 모르겠다고요. 1990년도에 병합을 했는지 분할을 했는지, 그래서 주가를 강제로 다운시키거나 높이거나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우리는 오래전에 그 사건은 각 기업마다 다 기억을 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굵직굵직한 것은 기억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자, 어쨌든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걸리는 자리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목표가도 없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돼요. 자,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8만원대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략 3824니까 200%가 조금 안 되는, 그죠? 수익률이 200%가 좀 안 되는, 대략 한 160, 70?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올라가는데 나는 22만원에 팔래, 23만원에 팔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내가 요 자리에서 갭이 있으니까 요거 붕괴될 수 있으니 예를 들어서 19만 3천대 때 스탑을 걸어 놓겠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19만 3천원 여기에, 잠시만요. 스탑을 걸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요 자리에 스탑을 걸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가가 지금 여기서 쭉 떨어지면 자동으로 팔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팔리면, 내 목숨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요 스탑을 걸었는데, 요 라인에 스탑을 걸었어요. 스탑을 걸어놨는데, 주가가 이까지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해가 올라가요. 그러면 또 스탑을 또 올리는 거죠. 여기 이제 스탑 거는 거죠. 주가가 여기 있으면. 그래서 주가 올라갈 때마다 스탑을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저항선이 있어요. 과거에 요 라인 때에 우리가 상승했던 자리가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요 자리에서는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밑에 스탑을 걸 건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할 건지. 그죠? 아니면 밑에 스탑을 걸었다 그러면 당연히 다 먹었겠죠. 또 올라갈 때. 그죠? 여기까지 안 떨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스탑 가격을 얼마에 설정할지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물렸던, 예전에 고점이 있던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도와 스탑을 이중으로, 아니면 50%는 팔고 50%는 들고 간다, 또는 50%는 팔고 50%는 스탑을 건다, 또는
50%는 스탑을 걸고 50%는 그냥 매도를 때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자, 이 자리를 넘어섰어요. 자, 요 자리가 사상 최고가였지 않습니까? 요 자리가. 자, 이 자리가 사상 최고가 자리였어요. 자, 사상 최고가 자리를 이탈하고 올라가 버렸어요. 자, 그때부터는요, 없어요. 매도가 아니라 무조건 스탑을 거셔요.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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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 여기까지 떨어지면 자동으로 매도가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과유불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상 최고가가 나오니까 수익이 나가지고 신바람이 나니까 계속적으로 들고 가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계속 들고 가면서요. 나는 스탑도 안 걸고요. 매도도 안 하고요. 그냥 뭐 지켜보면 들어갈 거다, 들어갈 거다. 그러면 갑자기 떨어지면 그때 가서 스탑 걸 걸. 항상 그런 식이에요.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올라가면 더 갈 것 같아서 그냥 계속 가져갑니다. 그러다가 왕창 한 방에 내려 꼽으면요. 그때서야 스탑 걸 걸, 스탑 걸 걸, 팔 걸, 팔 걸. 사람이니까 뭐 신이 아닌 이상은 우리는 그거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절대적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표하는 가격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때그때마다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갑자기 만약에 SK 하이닉스 이런 일은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되지만 SK 하이닉스 전체 공장이 다 불이 났다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안에 있는 많은 제품들하고요, 공장 자체가 불이 났다? 그래서 전소가 되었다. 왜? 근데 보험 가입 금액이 뭐 2천억인데 실제로 손해본 금액은 2조 원이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모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주가는 뭐 급락이 아니고 폭락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안정성 있게 그때그때마다 대응을 하시라고요. 자꾸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요? 스탑을 걸고 대응을 하라니까요, 그냥. 그럼 올라가면 그게 싫으면 그냥 매도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때그때마다 대응을 하면 되는데 또 어떻게 해야,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요, 여러분 틀이 안 만들어진 겁니다, 아직까지.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앞에 물리는 자리가 없다. 즉 말하면 사상 최고가가 나왔을 때는 걸리는 자리가 없어요. 즉 말하자면 저항선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건 얼마에 팔가가 아니고요. 얼마 정도의 스탑을 내가 걸었다. 그러면 그냥 유지를 하세요. 그럼 주가가 쭉 올라왔다. 근데 내가 여기에 스탑을 걸었는데, 만약에, 스탑을 여기에 걸었어요. 자, 여기에 걸었는데 주가는 요만큼 지금 왔어요. 그죠? 그러면 스탑을 어떻게 해요? 한 뭐 요 정도 올린다든지. 그죠? 그러면 떨어지면 여기서 팔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불이 났다. 그럼 쫙 흘러내려요. 그럼 이때는 우리는 팔아내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한가를 갔어요. 그 다음 또 한가 또 가겠죠? 뭐 또 한가 가겠죠? 왜?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본전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2년 동안 잘 들고 가가지고 수익도 잘 내놓고 이런 식으로 세상에 일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내 수익을 다 날려버리는 거죠. 뭐 수익이 나서 좋다 싱글벙글 하다가 이런 사건 터지면 어쩔 겁니까? 본인이 대응할 수 있습니까? 하루 종일 주식창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사는요, 기사가 뜬다 하더라도 바로 내가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왜 떨어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1시간 후에 보니까 신문에 기사가 떴어요. 삼성, SK 하이닉스 어느 공장에 불이 다 타가지고요. 2조 원의 손해를 봤다. 그러면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미리 팔아낼 건데 여러분들은 직장생활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탐욕에 쩔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저도 탐욕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탐욕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대응을 하는 탐욕이에요. 얼마만큼은 양보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탑을 걸어 놓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이다. 그 기대를 하죠. 사람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거 모르는 바 아니죠. 누구라도 그럴 욕심이 있고요. 그러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되지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한 번씩 여러분들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신이 아니라니까요. 나도 신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신이 아닙니다. 그죠? 신이 아니니까 그냥 그때그때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끊임없이 올라가겠다. 그건 누구 생각인데요? 하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그러면 저한테도 좋은 정보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지금 SK 하이닉스를 캐놓고 하니까 SK 하이닉스를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심리를 조금 기대 수익률을 맞춰보려고 하는 거죠. 예, 오해나 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일정 금액의 범위에 올라오면 과도한 욕심을 내서 더 가겠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 마시라고요. 스탑을 걸면
그 자리까지 안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세요. 근데 또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스탑 가격을 올리시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팔리면 그때 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수익은 딱 거기까지예요. 예? 자, 그럼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쯤에서 만약에 매도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스탑은, 지금 현재는 스탑을 여기 걸었는데 이때 매도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만큼 수익은 사라진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상 상승 곡선을 가져가게 되면 제발 욕심을 버리고 스탑을 걸고 대응을 하시라고요. 아까 실제로요, 불이 나가지고 주가가 곤두박질 친 종목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어요. 잘 가다가 화재로 인해서 주가가 일정 기간은 거래가 정지되는 종목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내일 꼽았고요. 그리고 보험에 가입이 안 된 기업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가가 잘 가다가 하루아침에 그 수익이 다 날아간 그런 급기야 마이너스가 되었죠. 손실이 나서 손절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시세는 여기 있는 증권사 말도 믿지 마시고요. 네이버 다음, 그리고 카페,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제발 믿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서 대응을 하시라니까요. 예, 할 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학습을 하셔야죠. 예? 학습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근처에 가가지고 주식 뭐 좋다 이러면 한번 사볼까?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를 했을 때는 차라리 하지 마시고요. 은행에 그냥 꼬박꼬박 적금이나 정기 예금을 가입을 하세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자산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의 자산의 자산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따끔하게 여러분들 그런 방식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나름의 경고를 좀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셔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운 좋게 한두 번 수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여러분 투자 기간 동안 잃는 돈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겠죠. 아, 주식은 내하고 안 맞아. 본인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주소 덮고 또는 카페라든지 그렇게 기웃거리다가 자기도 거기서 하는 말 주소 듣고 자기가 전문가인 마냥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결국 수익률 계좌 까라고 그러면 마이너스가 천지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으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죠. 이 주식을 놀이로 삼으면 안 되죠. 우리 미래에 대한 은퇴 후에 내 모습,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그런 자리고, 나의 부를 축적하는 것이고, 나의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도하는 하나의 재테크 중에 하나지만, 그걸 갖다 함부로 놀이로 생각을 해가지고 접근을 해서 투자를 하거나, 수익 났다고 해서 에이 좋아, 손실 나면 에이 하면서 XX 같은 욕을 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위험한 자리고 또 얼마만큼 여러분들 자산을 늘려줄 수 있는 자리인데요. 양면에 나를 가진 금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욕심을 좀 버리시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앞에 저항선이 없는 사상 신고가가 나왔을 때는 목표가는 없습니다. 여러분, 목표가는 없다니까요.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스탑 거는 그 기능 한번 각 증권사마다 있는지 확인을 잘 하셔가지고요. 반드시 잘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농협투자증권에는 시세포착이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세포착. 다른 증권사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반드시 쓰시고, 요런 식으로 앞에 물리는 자리가 있다. 물리는 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지금 자리죠. 없는 경우에는 목표가가 없습니다. 목표가는 없어요. 스탑을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걸면서 투자를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요 자리에 왔을 때, 요 자리에는 지금 어떻게 물리는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아랫부분에 50%는 스탑을 걸고 50%는 매도를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50%는 스탑을 걸지 않고 아예 매도도 하지 않고요. 요 밑에다가 100%를 전부 다 스탑을 건다든지. 그쵸? 아니면 요 밑에다가 스탑을 걸고 요 밑에 스탑을 하나 더 건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요. 그냥 가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지켜보면 결국은 여러분들 수익은 상승할 확률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앞에 걸리는 자리가 있을 때는 반드시 대응하고요. 걸리는 자리가 없을 때는 스탑으로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스탑으로만. 아시겠죠? 자, 근데 지금 내가 많이 올라왔긴 많이 올라왔는데 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또 떨어질까봐. 아니면 더 올라가면 아깝고 떨어지면은 후회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게 그래 걱정이 되면 그냥 50%는 팔고요. 50%는 그냥 스탑을 거세요. 아까처럼.
아까 그 저항성이 있는 것처럼 그냥 여기 스탑 거시고요. 그럼 지금 50%를 파세요. 뭔 그런 탐욕이 많아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거 보면 답답한 거죠. 전형적인 초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거는 빨리 탈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절대로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는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 잘 해라는 마음에서 제가 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좀 가뿐하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현대건설이라는 종목 제가 지금 오늘은 대형주로서 설명을 지금 드리거든요. 대형주로서. 자, 이런 거죠. 대형주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이 종목을 한번 볼게요.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현대건설이 지금 퍼가 없어요. 업종퍼가. 그죠? 뭐 관련되어 있는 산업군은 있는데, 이 업종퍼는 지금 없는 걸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퍼가 높은 수준인지 낮은 수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 회사의 작년과 올해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년에는 매출이 29조 6천억. 그리고 올해는 예측되는 게 33조 원. 자, 근데 영업이익은 7,854억이고, 올해는 9,500억. 근데 당기순이익은 6,500억에서 7,440억. 7,444억. 자, 이런 식으로 작년보다는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일단은. 올해 예상치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상장회사가 마음대로 이 예상치를 내놓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1, 4분기와 2, 4분기 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잘 나왔어요. 거의 요 추산치가 나올 것으로 보여요. 보이기는. 자, 그런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가격이 그러면 퍼가 작년보다는 낮아지겠죠.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자, 그러면 이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자리에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건설업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우리가 의무시 지금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작년에 한번 기준을 보면, 자, 작년 실적은 올해 3월 31일 날 이 정도의 발표가 된단 말이죠. 이 정도에. 자, 이 정도 했을 때는 가격이 요 정도였어요. 그죠? 그럼 여기보다는 아무래도 실적이 우수한 관계로 주가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금보다는 좀 상승을 해야 되겠죠. 요때가 거의 뭐 3월 말 실적이 보고가 되는 그 시점이거든요. 요 시점이. 그럼 대략 32,000원이라면 지금 딱 그 가격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작년보다는 올해는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작년 가격과 비슷하니까 실적은 더 좋아지는데 가격은 비슷하다? 그러면 재무제표 분석상에서는 이 기업은 지금이 투자 시점이 맞습니다. 맞는데 말이죠. 그 재무제표만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건설업이 어떻게 앞으로 뭐 좋아질 것인지 나빠질 것인지, 뭐 철골도 있을 것이고 뭐 토목도 있을 것이고 건축도 있겠죠. 뭐 당연히 뭐 우리나라 이 시가총액인가요? 이게 아마 2위 기업일 거예요. 시가총액이 아니라 그 뭐죠? 수주 2위 기업인가 그럴 건데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수주가 뭐 그 능력이 시공능력 평가인가요? 그게 건설업은 시공능력 평가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아마 2위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나오네요. 예, 시공능력 평가가 2위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2위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기업인데도 조차도 이 건설업이 앞으로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 그 후년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솔직히 좀 유추를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건설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건설업의 건설 자재값이나 인건비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예전에 건설회사처럼 큰 마진을 기대하면서 회사를 운영하기엔 조금 무리수가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좀 메리트는 별로 좀 안 좋겠구나. 왜? 이 기업의 물론 뭐 예상치는 잘 나와 있지만 예상치는 뭐 작년보다 좋아진다고 나와 있지만 큰 메리트, 테마성을 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확실히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에서는 저가가 맞아요. 지금 매수 타임이 맞다니까요. 근데 산업 동향이 어떨 것이냐. 지금 건설업의 동향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자, 그런데 안 좋은 상태에서도 작년에 이와 같은 실적을 냈다. 그러면 올해도 충분히 예상하는 그런 실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산업의 업황은 좋지는 않지만,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그런 뭐 나름대로 단점도 안고 있고요, 또 장점도 조금 안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목표 수익률을 우리가 과대하게 30%, 40%, 50% 이렇게 잡아서는 안 됩니다. 적시적으로 이거는요, 아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주가가 막 상승을 했었어요. 그죠?
자, 이랬을 때는 우리가 스탑 가격을 요 정도 설정을 했지만 이와 같은 기업은 한 요 정도만 올라오더라도 스탑을 걸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탑을 걸고 대응을 해야 돼요. 뭐가 늘어졌죠?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에서는 과도한 목표가를 과도한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왜? 업황 자체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은 경제적 분석, 경제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앞으로는 금리 인하 등을 통해서 경제 여건이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제 점점 이제 좋아질 가능성은 높은데 좋아지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업종이 탄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인가? 거기서 종목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그 종목군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종목군이 만약에 뭐 반도체라고 한다면 그 반도체 중에서 또 우수한 기업을 또 찾아야 되겠죠. 그런 기업은 목표가를 어떻게 됩니까? 설정을 조금 위로 해줘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산업군, 건설업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요 정도 세웠다 그러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트렌드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산업 동향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목표가는 조금 더 위로 잡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업 하나를 보고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기업을 보고요. 그 기업이 안정성이 있고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매출이 상승하고 영업이익도 상승하고 당기순이익도 상승을 한단 말이죠. 자, 그걸 알겠다고요. 그러면 그 기업은 좋은 기업은 알겠다고요. 그런데 그 기업의 트렌드, 산업 동향이 안 좋다고 그러면 그 기업은 탄력을 받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어떠라고요? 목표가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퍼로 기준을 했을 때 지금 주가가 2만원인데 만약에요. 2만원이에요. 근데 그 EPS가 5,000원이에요. 그러면 2만원에서 5,000원 나누면 4가 되잖아요. 2만원 나누기 5,000원 하면 4가 되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업종포가 40이더라. 40은 너무 심했나요? 업종포가 뭐 20이더라. 20. 근데 우리 퍼는 4잖아요. 그럼 5배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주가가. 4, 5, 20이니까. 그러면 5배를 목표로 기본적으로 퍼를 가지고 잡으면 돼요. 그런데 무조건 5배로 잡으면 안 된다니까요. 어떤 경우라고 그랬습니까? 이 기업은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걸리는 자리들이, 고점 자리들이 어떻습니까? 요렇게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럼 뭐 한번 적으면서 그냥 해볼까요? 자, 한번, 우리 이 PPT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 기업의 주가가 만약에 4만원이다. 4만원인데, 이 기업의 EPS가 만약에 만원이에요. 만원. 자, 그럼 4만원에서 만원을 나누면 퍼 가격이 4가 됩니다. 근데 업종퍼가 만약에 2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퍼가 업종퍼 20이 되려고 그러면 주가가 몇 배 올라야 됩니까? 이 주가가 5배가 올라야 되겠죠?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주가가 4만원에서 5배니까 5배 맞죠? 5배. 그러면 20만원 올라야 돼요. 20만원. 5배면 20만원. 그럼 20만원에서 EP에서 만원을 나누게 되면 뭐가 됩니까? 퍼가 20이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요거예요. 주가 4만원, EP에서 만원, 퍼가 4예요. 근데 업종 퍼는 20이다? 그러면 4에서 어떻게 해요? 20이 되려고 그러면 주가가 5배 늘면 되죠. 그죠? 그러면 20만원에서 만원 나누면 20이 똑같이 20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4만원이 형성이 되어 있다면 목표가가 얼마가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20만원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본 목표가가 20만원이 되는데 그럼 여기가 만약에 4만원 가격이란 말이에요. 4만원 가격. 여기가 4만원 가격이고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20만원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중간에 걸리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그 이전에 고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잡는 게 아니라 목표가를 20만원 잡는 게 아니라 요 첫 번째 목표가 자리는요, 거기가 아니라 이 자리 하나, 그리고 또 요 자리, 이런 식으로 목표가를 낮춰서 설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걸리는 자리가 있다면. 아시겠죠? 그러면 올라가다가 이 정도에서는 대응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스탑을 걸든지 아니면 뭐라고요? 매도를 일부 하시든지 아니면 매도를 다 하시고 그냥 다음 기회를 본다든지 이 정도 만족한다 그럼 매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이 자리에 스탑을 밑에 뭐 건다든지 이런 식으로 반은 또 걸고 반은 매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진행을 하시라고요. 생각했다가 또 막상 주가가 올라가면 스탑 못 걸겠다. 또 스탑 걸었다가 풀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프레임을 짤 수가 없어요. 평생 죽었다 해도 여러분들은 개미에서 끝나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앞에 이게 좀 사용하는 게 이게 아이고
근데 만약에 이런 SK 하이닉스처럼 걸리는 자리가 없다. 그러면 올라갈 때마다 그냥 스탑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어디 있어요? 사상 신고가가 나는. 그죠? 목표가가 없어요. 올라갈 때마다 스탑 걸고 떨어지면 그냥 매도가 되면 그거로 만족하면 됩니다. 누구나 탐욕을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될 만한 탐욕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무작정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수익을 낼 수가 없다라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상 주가와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증권사라든지 또는 네이버 다음 뭐 이런 카페라든지 또는 유튜버 또는 다른 각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 언론 매체는 아니고 뭐 증권사뿐만 아니라 많은 동영상 자료들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무조건 그걸 따라한다. 그거는 여러분들 몫이겠죠. 물론 뭐 그게 공교롭게도 잘 맞아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수익을 최고 극대화를 시킨다고 그러면 저는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결과가 뭐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저는 더 뭐 여러분들이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정리를 하면 제가 오늘 못해는 뭐 대기업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앞에 걸리는 자리가 있다 없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걸리는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목표 가격은 좀 낮춰서 잡아야 되고요. 걸리는 자리가 없다면 목표가가 없다는 거 분명히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 팔아야 될까 사실은 어렵죠. 쉽지 않죠. 쉽지 않다고요. 예? 그런데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 프레임을 못 만든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이 정도의 실력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투자 성향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변하셔야 되겠죠. 자, 이래도 어떤 결과가 이래서 결과가 잘 나올 수도 있고 저래서 결과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은 최고의 수익률을 내는 건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해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를 여러분들한테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무스TV 서정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